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 고소를 할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지, 이 점은 항상 고민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변호사의 굉장한 어떤 전문성이 녹아들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돈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압류, 경매, 이런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채무자들이 다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돈 안 갚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대부분은 제가 좀 어려워져서요, 언제까지 갚을게요, 이렇게 능력이 안 돼가지고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집행 가능성입니다. 즉,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실제 승소를 했는데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실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변호사 비용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대안은 뭐냐? 그때 바로 사기 형사 고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세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 안 갚았으니까 사기꾼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돈을 안 갚았으니까 사기로 고소해야지. 그런데 사기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채무자가 그 당시에 돈을 빌리는 목적 또는 이유에 대해서 속임수를 썼는지 기망행위를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돈을 빌리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5부 이자 줄게, 그리고 원금은 한 달 내로 틀림없이 갚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킬 만한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기망행위가 인정돼야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형사고소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집행 가능성입니다.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라면 굳이 형사고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압류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또 실제로 연 12%의 지연 이자가 최소한 가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력이 있는 채무자는 판결 나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사기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돈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갚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할 때에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줘서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가 어떤 기망행위를 해서 돈을 빌렸다는 그 점이 인정돼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